예, 오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자리에 앉을 때 너무 뒤쪽에 앉지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모여요. 아마 그 추석이 끝나면은 학생들이 또 올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38명 정도 해가지고 요 강의실이 이제 순차적으로 꽉 차게 될 거예요. 그 중에 1차를 이제 몇 명이 붙었는가 하면은 38명 중에 27명이 붙었어요. 38명 중에. 그러니까 떨어진 학생이 적으니까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차는 꼭 붙도록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2차는 몇 명이 됐는가 이렇게 따지면 최종적으로 원래는 좀 적게 됐어요. 2명이 됐어요. 그 하나는 요반부터 시작했고 10월 그렇게 해서 저 국립외교원 학생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뒤늦게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학생들이 오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하고 과정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이제 1월 달에 여러분 이제 가게 될 피색 캠프 쪽으로 합류해가지고 시험이 되는 학생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학생도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뭐 순수하게 따지면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년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하겠다 이 생각은 당연한 부분이고, 절대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생각이 꼭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순간에 시험에 대한 그 목표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편한 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그 채점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그 두 학생도 시험이 된 학생들이 04년생입니다. 원래 아마 그 면접이 이제 끝났으니까 최종 발표가 나게 되면은 최연소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놓거나 목표의식이 약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딱 시험을 끝내서 깔끔하게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8명, 27명 중에 2명이 되었으면은 합격률이 높진 않죠. 근데 또 수험기간을 대비하면 합격률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은 시험이 된 학생도 보는데 시험이 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어떤가 이것도 의미 있게 봐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점수를 취합해 보니까 평균 5점 이내 떨어진 학생들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출발해 가지고 평균 5점 이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시험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안 될 확률이.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루트를 또 좋은 데이터를 계속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시작하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차분히 발을 밟아서 목표점으로 간다,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좀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합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있죠. 일단은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됩니다. 그 충분한 공부 시간 확보가 몇 시간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 잘못 생각하면은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다 이렇게 수면 시간도 줄이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2번이에요. 일관된 공부 시간 확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남들이 봤을 때 파도 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파도는 부분이 몰려갔다가 또 몰려오고 이렇게 하죠. 진폭이 이렇게 큰 부분인데 제3자가 봤을 때 되게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강물 흐르듯이. 강가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죠? 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하게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더 중요한 부분이 공부 방법 오류예요. 저게 이제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1, 2번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3번이 원인이에요. 이게 공부 방향이다, 방법이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은 계속 공부하는 힘이 들기 때문에 1, 2번에 문제가 생겨요. 공부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날에 많이 하다가 어떤 날은 또 마음이 이렇게 안 잡히니까 적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생을 만나거나 또 합격한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게 되니까 공부를 하다가 조그만 티끌만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서 즉각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방향성이 많이 어긋나게 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그 부분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이런 부분인데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굳이 따지면은 점 1, 2번은 따라오는 부분이고 3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의 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충분히.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도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8시간 자면 개운해요. 이런 학생들은 결심을 9시간 자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 9시간 자겠다. 그 외관상으로 볼 때 피부가 좀 반질반질해야 됩니다. 잠을 못 잔 듯 해가 푸석하면 안 돼. 그럼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뇌 활동이 이렇게 저하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자. 충분히 자면은 공부를 언제 하나요? 내가 대학 가면서도 사당 오락인데 그거는 애들이고 아마 고등학교 선생이나 중고등학교 그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처럼 극하는 경쟁에 노출되고 그다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수능 이렇게 보면은 만점자들이 나오죠.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잠은 충분히 잤어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 걔들이 어린데 공부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높아졌어요. 그 걔들 쭉 이렇게 인터뷰를 우리도 중고등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관심 있게 인터뷰를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고시생처럼 애들이 공부를 해요. 잠은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도를 최대로 높였다.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 잠을 충분히 잤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두 번째 대신에 잠을 충분히 10시간 자도 괜찮아요. 10시간 자도. 10시간 자도 괜찮은데 14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2번이 더 중요하죠. 잠은 잠대로 자고 노는 건 다 놀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림동을 떠날 때 원래부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신림동의 기억이 한 장일 거예요. 한 컷. 자고, 먹고, 공부하고, 쉬고. 다른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다른 그림이 그려지면. 그 안에 이성교제가 그려졌다. 또 어떤 남들하고 다툼이 있었다. 복잡한 일이 있었다. 스스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나쁘니까 그냥 자고, 먹고, 쉬고, 공부하고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인강 실강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공부 초기에 또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초기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나빠요. 그게 초기니까. 초기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깨끗하죠. 깨끗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요. 머릿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식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발판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혼자 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다 이런 느낌이 초반에 들면은 생각이 내가 너무 강의만 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게 바른 방향.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 주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우리가 3개월 선행 받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강의 듣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공부 전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 넉넉히 듣지는 않을 거예요. 듣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멈추고 다시 이렇게 새기고 그 다음 익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혼자서 책을 냅다 읽는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강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할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장 깨기 학습법이다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목표를 좀 구체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제 P7이 시작될 텐데 자료해석 내가 찾겠다 이렇게 기준을 딱 세우세요. 자료해석 찾겠다. 그냥 자료해석 선생님이 이렇게 낮은 수준을 하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그 수준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학원이 강의를 더 여러 단계로 지원하니까 이번엔 자료해석 내 목표가 기출문제로 한 70점이다 이렇게 하면 70점 찾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뭔가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내가 자료해석은 70% 정도는 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는 목표가 상황은 자료해석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니까 80점 정도로 목표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제일 나쁜 부분이죠. 고립된다. 이 부분이 좋지가 않아요. 고립된다. 학원에 와서 고립된다. 또는 학원 밖에서 고립된다. 학원에 와서 고립된다. 이 부분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원에는 여러분이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정도를 매일 보고 그 다음 끝나면 피서 캠프로 갈 텐데 학원에 들어와서 아는데 인사하기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제일 나빠요. 여러분 아마 재수 경험이 있으면 재수학원은 막 불리하죠.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고 재수학원은 공부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고시학원은 이러지는 못해요.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같이 이렇게 의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멀리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고민이 친구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공부하면 경작이다, 자료 해석이다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면 나 혼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고통이 이렇게 완화되고 또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절대 고립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반 식사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하세요. 잘못하면은 삼각김밥으로 한 15분 만에 먹고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 부분. 음식을 토해낸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부의 효율성 부분에 토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식사를 여유 있게 좋은 걸 하고 산책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충분히 소화가 됐고 위에 대한 부담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컨디션은 좋은 상태로 책상에 또 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 때우듯이 이렇게 식사하지 마세요. 학생들 보면 소세지 이런 거 하나 아니면은 우유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밥맛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체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니까 좋은 음식을 자꾸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 있는 날. 모의고사를 오늘 열심히 봤는데 여러분 만족스러운 성과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되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이냐? 왜 이렇게 하위권이냐? 또는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좋은 걸 먹여요, 본인한테. 오늘 고생했다. 마음이 힘들겠구나. 좋은 거 먹고 힘내자. 이렇게 먹이고. 또 어떤 날은 시험 봤는데 되게 잘 봐. 되게 잘 보면은 야, 수고했다. 내가 좋은 걸 먹이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주체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인 동시에 격차시켜가지고 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정신력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거 엄청 하죠, 선생님들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몸 컨디션이 좋으면 정신이 맑게 강하게 담기니까 몸 컨디션, 육체적 컨디션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합격하겠다. 정말 하늘이 도와줍니다. 이게 시험의 고시가 관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열심히 하면 의외로 쉽게 다가와요. 열심히 하면 의외로 내가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2명 된 학생도 내가 되겠나 생각했겠어요. 그 학생들이 시험 봐놓고 지금 1순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1순환 공부를. 그러다가 발표하는 날 문자를 받았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 시험이 됐어요. 어떡하나요? 면접쯤이면 어떻게 해요? 학원 강의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가야 되나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되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목표가 멀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고시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시험에 접근한다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아요. 많으니까 원래는 책으로 좋은 애입니다. 내년 시험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은 애고 후년엔 떨어지면 타격이 오니까 내년에 유일하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니까 편안하게 하되 열심히 여유는 갖되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태도 이런 부분인데 잘 하겠지만은 1번이 참 어렵습니다. 타인을 위한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런 부분들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들을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저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을 공통점을 뽑아보면은 어떤 학생 심지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뭘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누가 뭘 기침을 해요. 누가 뭘 한숨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다 이렇게 투정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 선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건지 어쨌든 불합격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에 여유를 이렇게 좀 가져요. 친구가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날 잠 깨우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서 외부로 이제 소실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편한 옷차림으로 등원을 하게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옷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갖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를 정리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저절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공부에 방해된다 이렇게 하면. 남친이다 여친이다. 근데 지금 만약에 갈등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갈등 요소는 더 커집니다. 더 커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갈등이 커져서 이별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별해버리세요. 이별해버리고 새롭게 만들지는 말고 이렇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컨대 한 뭐 2년 만났는데 베리타스 왔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겠다 이건 나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 날 시간을 같이 갖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공부에 방해되는 휴식 방법. 쉴 때 게임을 한다.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운다. 이거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붙은 학생이에요. 작년에 붙은 우리 한 31살 정도 된 여학생입니다. 우리 학원에 그냥 철마다 와요. 철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순환부터 한번 바짝 하면 되는데 뭘 하다 오는지 이제 1차는 쉽게 붙으니까 3월 되면 옵니다. 3월 되면 와가지고 한 4년, 5년 이렇게 오는데 담배를 쉬는 시간마다 피워요. 이 학생인데. 담배를 쉬는 시간마다. 그래서 뭐 여자가 피우든 남자가 피우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저놈 체력 소모가 심할 텐데 지금 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담배를 끊는 게 낫지 않은가 했는데 고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되는 해에는 제가 불렀어요. 친한 학생인데 담배 끊으면은 내가 뭘 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벤트를 좀 걸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담배 끊는 거는 좀 힘들고 줄일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얼마나 줄이냐 하니까 하루에 한 갑 정도로 피우는데 하루에 10개 정도로 줄이겠대. 10개 정도로. 그래서 10개 정도로 줄인다면서 항상 이제 학원 건물 옆에서 담배를 그렇게 줄창 피웠는데 담배를 피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피워요. 쉬지 않고. 나와서 이제 그 쉬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되니까 그동안에 한 밀렸던 거 한 5개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동안 안 보여요. 담배 피우는데. 그래서 얘가 담배 끊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 눈을 피해가지고 다른 학원 건물 앞에 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시 불러가지고 야 2달만 끊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2달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학생한테 외모적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외모적 변화가. 원래 이게 곱게 생긴 여학생인데 피부가 깨끗하게 살아나요. 정말 어린애처럼 이렇게 우유빛처럼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담배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지도 이제 담배 끊으니까 컨디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뭐 공부하는데 체력이 안 딸린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시험이 됐어요. 시험이 됐는데 완전히 우수하지는 않고 한 67등 정도 됐으니까 그 체력이 이제 공부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끊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게임이죠. 게임인데 게임은 그 두뇌 활동이 여러분 정도 되면 게임에서는 벗어났죠. 그렇죠. 게임에서는 벗어났고 그래도 이제 취미 삼아 쉴 때 게임으로 이제 피로를 풀겠다 이렇게 하면 그 두뇌 활동이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공부에는 방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게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휴식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운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음주다 이렇게 하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 과음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 쌓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잔 하자 이렇게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한번 달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데미지가 올 거예요. 그 작년에 붙은 학생, 그 중앙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 학생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인 컨트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자기가 이제 흥이 많은 학생입니다. 흥을 억누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흥이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과음한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딱 과정이 끝나면은 저 맥주를 6캔을 사더라고요. 6캔을. 그 혼자 마시는 양으로는 제법 많은 거예요. 6캔을 사가지고 드라마 밀린 걸 이렇게 보면서 혼자 이렇게 마시면서 절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결국 된 학생인데 그런 절제를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안 하겠다 이렇게 배제를 자꾸 해야 됩니다. 운영 방침인데 여기에 내드린 자료가 있죠. OT 자료를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이 페이지에 1번.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실에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 한다 이렇게 보고, 혹여라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침 7시에 열고 여기 12시에 닫으니까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학창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시험 임박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은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되 모의고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시간을 조금 늘리고, 모의고사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2번 어렵지 않습니다. 3번에 보면은 과란에 70분 자습하고 20분을 쉬고 이렇게 요 루틴을 강제할 겁니다. 그 다음 개인의 학습 정도를 반영해서 형강, 인강을 병행하기 효율을 높입니다. 예컨대 피선 나는 공부를 미리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은 피선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형강으로 들어가도 되고, 나는 아직은 기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인강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피서도 이제 과목이 3과목이니까 나는 언어 논리는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모의고사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자료해석은 들어가서 시험 봐보니까 맨날 30점, 40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형강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인강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4번의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1차가 2번, 2차가 2번. 근데 1차는 어떻게든 객관식이니까 보겠지만 2차는 주관식이니까 따라가기가 버겁다 이렇게 하면은 오픈북을 해도 괜찮아요. 오픈북을. 대신에 그때는 우리가 채점할 때 1점으로 채점하니까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전혀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오픈북으로 하되,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되니까 오픈북은 차선이 공부를 최대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혀 못 봤으니까 안 보는 것보다 낫다. 이게 오픈북이. 안 보는 게 제일 나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되 오픈북은 차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상위 30%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7번에 결석 지각 모의고사 맹시한다. 벌점 부과되고, 그 다음 8번에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간 기말의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하면은 벌점 면하고, 그 다음 결석 조퇴한다 이렇게 해도 역시 증빙서류 첨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동영상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합격 로드맵 부분입니다. 7편 한번 볼까요? 합격 로드맵을 보면은 여러분 그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관리반 1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1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10월부터 12월 27일까지인데, 이때는 밑에 보이듯이 1차는 기초를 확립하고 2차도 기초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1차 합격했을 때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져요. 잘못해서 1차만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때는 1차 되더라도 2차가 의미가 없으니까 역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다시 1기와 2기를 보세요. 특별관리반 1기와 2기. 1기의 1차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2기의 피셋만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피셋 캠프. 거기는 모의고사를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 모의고사를 볼 수 있을 정도 기초를 쌓아야 돼요. 거기 우리 3개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1, 2차 밸런스를 잘 잡고, 그 다음 나머지 1월 달부터 2달 동안은 1차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1차는 대부분 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나고 상기를 보시면은 이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생초시 합격 목표 120일 몰입반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 몰입반에서 합격생이 2명이 나왔죠. 아마 그 학생들을 면면으로 볼 때는 최종 성적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는 2학년이고 하나는 3학년. 국내외견 학생은 생명과학과. 그러니까 전공하고 관련이 없어요. 뭐 생명과학이니까 국내외견 과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2학년 한 학생은 재경직된 학생은 경제학과. 근데 2학년이면 경제학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의미 있게 많이 배웠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했다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끝나면은 정규 종합반은 평성되는데, 정규 종합반 밑에 걸 한번 보세요. 자료. 일반 종합반인데 지금 1, 2월은 여러분들은 특별관리반에 있는 겁니다. 1, 2월이.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일반 종합반에 예비순환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몰입반에 있는 거죠. 몰입반에. 그러니까 진행된 과정이 일반 종합반은 편성되는가 특별관리반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공부 진척도에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1차를 최선을 다해서 붙으시고 2차를 의미 있게 도전하고 그 다음 2차 시험이 끝나면은 밑에 칸을 보면은 7월부터 10월까지가 있죠. 이때 1순환으로 합류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몰입반을 마치고 1순환 합류할 정도가 되면은 아마 2순환에서 3순환 정도 공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순환에 들어왔을 때 다시 밑에 10월 말 되면은 여러분의 공부가 끝이 날 겁니다. 2차가. 그러면 11월부터는 계속 다지는 거예요. 계속 다지는 공부. 다지는 공부를 계속하고 1차는 뭐 붙었으니까 1차 붙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2차를 11월부터 계속 다지는 겁니다. 계속. 공부는 이미 끝났고 계속 다지게 되니까 합격할 확률이 확연히 일반 종합반보다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합반 루트보다는 특별관리반 루트를 탈 수 있도록 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피서캠프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1차 합격하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전체 및 기술별 일정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계략적으로 봅니다. 5급 공채, 경작, 국립외교원 같이 하죠. 경작의 과목이 같으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니까 이때 진도는 보면은 강의 계획서에 따른 인강수강 주의의 실전 모의고사, 주의 합격생, 채점 및 합격생 강평 이런 부분인데 그럼 나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요 시기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저를 한번 보세요. 경작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예비순환. 예비순환. 근데 학교에서 경작을 조금 했다. 아니면은 미리미리 조금 경작을 학원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1순환. 근데 경작을 학교에서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 수준마저 넘었다. 이렇게 하면 2순환까지 들어도 괜찮은데 현재 내가 여러분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 되는 학생 없습니다. 좀 뭐 경작 관련이 없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이렇게 되니까 요 시기 1순환은 예비순환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욕심을 조금 더 내면은 추석 때 연휴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개인적으로 좀 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1순환까지 들으면은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면은 근 40일 가까이 됩니다. 4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부 밀도다, 강도다 이렇게 따져보면 예비순환 듣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1순환까지 듣기에는 약간 빠듯하고 이렇게 되는데 후자 쪽으로 가요. 후자 쪽으로. 느슨하게 하지 말고 내가 빠듯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1순환까지 듣겠다. 목표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손정민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천재기가 있는데 사실은 천재일 거예요. 그 피세설 합격하기까지 한 4번 봤는데 매번 전국 1등입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경직을 7등으로 합격했고 생김새도 잘생겼고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한테 이 선생님 강의가 예비순환, 1순환 듣고 이렇게 하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들이 갖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은 나는 당연히 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김준웅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얼른 SOS를 보내요. 그럼 제가 그 이상근 선생님 강의가 되게 쉽게 합니다. 쉽게 하는데 설명을 쉽게 해요. 설명을 쉽게. 쉬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쉽게 하니까 경작을 들어보고 손정민 선생이나 김준웅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한 3일, 4일 이렇게 하면 어렵다, 쉽다 이게 와요. 오게 되면은 그때 학원에 얼른 요청해가지고 강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데 자제를 하거나 개선책을 혼자 찾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원에 얼른 상의를 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행정법입니다. 이것도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니까 이것도 24회인데 또 날짜 이렇게 보면 한 30일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예비순환은 원칙으로 하되 욕심내서 1순환까지 듣겠다. 전제는 난 피셋 해보니까 의외로 부담이 조금 적다. 그리고 2차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2차를 조금 무리해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합격생은 최우수 합격생을 해서올 수가 있고 그런데 최우수 합격생이다 이런 학생은 수석을 했거나 아니면 차석을 했거나 아니면은 한 3, 4, 5등 안에 들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갖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수석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는 수석이
늘렸습니다.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그 여러분 중에 수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여러분 지도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법원, 저 베테랑인 선생님이 법원 행정고시 이렇게 자석으로 합격한 서창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지도를 받든지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립외견 보십시오. 국립외견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도 보니까 24회 이렇게 돼 있죠. 24회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법은 24회 정도니까 그럼 1순환까지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제법 시간에는 그냥 예비순환까지만 듣고 내가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금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경작을 해요. 국립외교는 경작을. 5급의 경우에는 행정법하고 경작을 잡으면 되고 지금 시기에 국립외교는 경작을 잡으면 되니까 국제법은 예비순환 정도 들었고 국제정치도 그 정도로만 듣고 나머지 시간 확보해가지고 경작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게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차를 보겠습니다. 1차 자료 해석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니까 진도 봐요. 진도. 본인 실력에 맞는 인강수강 이런 부분인데 본인 실력에 맞는 인강수강 이렇게 하면은 난 기초만 들으려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적어요. 하니까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실전 모의고사 강의 전까지가 한 3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다 들어요. 그거를 다 듣고 나중에 그래도 해결이 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더 이렇게 듣는다든가 이렇게 욕심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한 3단계까지의 과정 강의는 듣는다. 자료 해석할 때.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이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1단계 강의뿐만 아니라 3단계 정도까지는 듣는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요. 그 다음 언어 논리. 그 다음 밑에 심화 부분이 있습니다. 심화 부분이 있는데 그 진도를 보세요. 심화 강의 동영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2단계, 3단계 정도 될 겁니다. 요 단계 그거 듣지 말고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다. 강의를 12월 27일까지 해서 그냥 강의는 끝내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세요. 그래 피사 캠프 들어갔을 때 학원 강의는 내가 다 들었고 이제 실전 훈련만 빡세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하루 일정 안내 부분입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에 종료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이때까지 이제 그 이상 못하는가 그 부분 안에 그 3번에 봐요.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개방하니까 12시가 아니고 11시네요. 아까는 12시 했는데 11시. 토요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일정이 없다 이 말이 학습실을 개방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해진 일정이 없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은 괜찮아요. 그 다음 5번, 6번 잘 살피고 또 강의 계획서가 나오니까 뭐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공부가 끝나면은 그 점심 식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12시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충분히 식사하고 필요하면 휴식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후를 보세요. 오후도 이렇게 하고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시간도 충분하죠. 그렇죠? 충분하니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저녁, 그 다음 10시까지 10시 이후에는 자율학습.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가, 모의고사, 강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되고 2번에 봅니다. 학습 교실 중에 헬스 해도 괜찮아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죠.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인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공부 효율성을 위한 것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 효율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체질에 따라서 나는 운동하니까 피곤하더라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운동하면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개운하더라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는 게 수험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이 몸을 완전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고 그때는 산책을 많이 하고 예컨대 헬스클럽을 가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근데 억지로 가니까 가서 한 2km 뛰는데도 정말 힘들다. 뛰고 나면은 너무 의지가 발동이 되고 나는 가기 싫은데 공부 때문에 억지로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산책을 많이 해요. 산책을 많이 하고 나는 운동을 하면은 공부에 너무 좋다. 머리도 맑아지고 개운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 운동을 안 하니까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더라.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운동하되 그럼 운동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나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압니까? 운동을 하면 제일 나쁜 시간대가 오전에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요. 그럼 공부하는데 힘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뭐 오후가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두 타임이 남았네. 그렇죠?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잘 들어요. 언제가 운동하기 제일 좋은가? 공부가 안 되는 시간. 머리가 무거워지는 시간. 그 시간에 가요. 그 시간에. 그래서 나는 오후에 모의고사 보고 나니까 머리가 무겁더라. 그때 운동하고. 아니면 나는 저녁 먹고 나니까 무겁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 운동하고. 나는 뭐 공부할 때는 괜찮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마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내가 운동하는 게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 하고. 그럼 이제 일주일에 운동은 몇 회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매일 이렇게 해. 매일. 일주일에 몰아가지고 확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컨대 이틀에 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조금씩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다음 운동할 때 주의할 부분은 혹시 헬스클럽에 가면은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을 만들겠다. 뭐 근육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건강을 관리하는 쪽. 그 정도만 관리하면은 공부할 때는 충분한 관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자리 비움 이걸 보세요. 자리 비움 확인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배우가 될 겁니다. 이걸 꼭 올려놔요. 여기 적어질 내용이 좌석 번호, 그 다음 이름, 뭐 때문에 가는가 면제사유 꼭 이렇게 면제사유.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적어서 독서대회에 이렇게 올려놔요. 독서대회 잘 보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가 없어지면 너무 궁금해집니다. 얘가 어디 갔을까?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 친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올려놓고 면제 신청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서 작성해서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설명을 다 했고 또 넘어가 봐요. 또 오페디가 있네. 공부량 생활 수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3번을 보겠습니다. 식당도 되도록 한 곳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 수업 마쳤는데 아니면은 식사 시간인데 끼니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없애버려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식당을 딱 정해. 그래서 나는 음식에 대해서 묻어내가지고 잘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이렇게 해버리고 음식에 대해 좀 민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을 이렇게 단위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러분 어머니 우리 집 사람처럼 오늘은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가지고 이것도 공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주말 이후에는 데이트 약속 잡지 말고 6번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기기 위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으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 준수사항 봅니다. 설명 다 드린 부분이죠. 그 밑에 보니까 헬스 등 운동은 저녁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괜찮아요. 이것도. 오후 경우에는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원칙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고 휴대폰은 보관함에 반납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출석 체크 설명드린 부분이고 벌칙 한번 볼까요? 벌칙 지각하면 안 되고 뭐 시설을 훼손한다 이런 학생 없을 것이고 휴대폰을 사용한다 무단 결석한다. 그 다음 끝에 한번 보세요. 제일 벌점이 높은 게 5점이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았다. 더 벌점이 높은 게 모의고사 응시하지도 않고 출석도 안 했는데 저한테 문자를 안 보냈다. 여기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고 저한테 문자도 안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합쳐가지고 12점입니다. 12점. 12점이니까 한 두 번만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경고받고 저하고 면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장학금 지급 기준이다. 이 부분도 시간 내서 한번 보시고 강의 자료 안내 충분할 것이고 자석 배정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제 편하게 앉았는데 3일간은 그렇게 편하게 써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써봐서 창가도 앉아보고 뭐 이렇게 가운데도 앉아보고 뭐 뒤에도 앉아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자리를 내가 점하면 됩니다. 중복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추첨을 진행하니까 뭐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리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좋지만은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되면은 춥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창 쪽은 이렇게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창가가 의외로 춥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네요. 에어컨이 이제 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 자리를 좀 피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름은 지나갔다 이렇게 본다면은 추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앉았는데 춥다 이렇게 하면은 자리를 그때그때 옮겨도 되니까 어쨌든 3일 동안 편하게 하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흡연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알려야 됩니다. 따로 우리가 배치를 할 테니까. 그 다음 불편사항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 건의를 하면 됩니다. 건의할 때 그래도 외부에서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정갈한 언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금방 온 학생들이고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반 개설이 되면은 그때는 수험기간에 5년, 6년 이렇게 되면은 안에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가지고 익명 게시판에 요건 하지만 요게 가까운 이렇게 거쳐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전달이 약화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제 연락처가 없으면은 기록을 하시고, 문자를 남기면 제가 연락 드리니까 공부를 할 때 저를 한번 보세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시 공부는 첩첩이 이렇게 고비들이 있어요. 첩첩이 고비들이. 등산으로 치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등산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고민이 생기면은 야 이걸 설마 이런 걸 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는 작은 고민도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얼른 연락해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선생님 아니면 또 합격생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즉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주의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고민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끼리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 해결하는 거. 그게 제일 나빠요. 여러분끼리 해결하면은 해결 책임은 똑같은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얘기에 동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른 내한테 오면은 문자 남기면은 내가 문자 남겼는데 24시간 이내에 답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놓친 거니까 다시 한번 보내요. 다시 보내면은 2번 보내가지고 제가 만났다 이런 학생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만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즉시 연락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고민이 생긴다 바로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립을 피하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모레 정도 회식을 한번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3개월 동안 회식을 한 4번, 5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이렇게 많이 시켜줄 테니까 혼자 절대 고립돼가지고 저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는 학생 없고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 능력이 바탕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소통할수록 도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공지가 나가면은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지 마시고 참석해서 이렇게 직렬별로 모여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동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내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오늘 혹시 공부할 책을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으면 서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선생님 선택해서 그 교재를 예비순환 단계일 겁니다. 아마 그 단계에 따라서 서점 교재를 안내해 주니까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